이거 만드느라고 예, 출판사 직원 됐었어요. 성우랑 교무실에서 선생님 두 명이 둘 다 똑같은 자세로 컴퓨터 앞에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네, 언젠가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만 하다가 다 그려버렸습니다. 아마 그쵸. 뭐 이거 이상으로 좀 잘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걸 외우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한번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드린 거고, 그다음 각 그래프가 가지는 특징들에 대해서는 이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 경험치가 쌓여가면서 의뢰히 저 그래프들을 당연히 그리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한 문제 안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뭐냐면 네, 1128번이었죠. 1128번. 요거 일단 같이 보고 그 다음 도함수의 활용 파트 문제 살펴보고 5분 네, 지원아 네, 네. 지원이가 다른 학생이랑 통화하면서 저를 압박했어요. 예. 어? 아, 네. 자, 이것도 언제 거죠 이거? 2018년 10월 작년 10월 달이죠. 꽤 어려운 축에 속했습니다. 객관식 주제의 오답률이 82%. 무슨 뜻이죠? 저 찍어라죠 뭐. 풀 생각하지 마 찍어 뭐 이런 거였습니다. 즉 객관식이면 오답률이 그냥 랜덤하게 찍었을 때 80%잖아요. 예. 옛날에 그런 문제집이 있었어요. 1등급 수학 그 옛날 책 거기 보면 그 옆에 예상 정답률 이렇게 있었거든요. 진짜 기가 막혔던 게 이거였어. 객관식이야. 예상 정답률 20%. 뭐란 얘기지? 찍어.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근데 그 문제 진짜 어려웠습니다. 수열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이랑은 좀 스타일 다르고요. 수열은 좀 그게 있거든요. 아이디어. 그래서 기발한 접근법 그런 게 필요한 곳이어서 수능이랑은 인연이 별로 없는 문제입니다. 자, 경시대열 한번 볼까? 봐보자.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kx 세제곱 되겠습니다. k는 1보다 크다. 함수식을 볼 때 첫 번째 아는 형태의 식이 나왔다 라고 하면 대충 그래프 개형을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습관은 굉장히 좋아요. 저도 항상 잘 한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해요. 뭐냐면 그 기함수 우함수 찾는 거 있죠. 일단 기함수냐 우함수냐 찾아보는 거 좋습니다. 문제는 보면 이거 하다 보면 중간에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찾아도 무방하긴 한데 미리 좀 봐두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다항식들로 이루어진 아니면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있는 유의 함수들 보면 좀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그거부터 봐볼까? 얘 기하함수죠. 그렇지. 그리고 분모 이거 우함수죠. 그렇지. 우함수 분의 기함수 혹은 분모 분의 1 뭐 함수라고 하면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입니다. 그럼 무슨 함수가 되죠? 기함수가 되겠지. 네.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요? 우함수죠. 네. 그 다음 남아있는 건 뭐지?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죠. 이것도 뭐가 돼요? 우함수예요. 더하기 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그냥 함수? 자, 어찌됐건 이걸 보니까 아, 기함수구나 원점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수식으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도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원함수가 기함수면 도함수는 우함수죠. 그치. 미분과 적분을 하게 되면 우함수, 기함수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렇게 써놓으면 뭐 하나가 틀렸어. 하나만 딱 문제가 돼요. 그죠? 적분할 때만 문제지. 적분하면 적분 상수가 등장하니까 우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기함수가 아니고 기함수 플러스 c 돼서 y축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0,c에 대해서 대칭함수 된다. 그것만 이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떤 미적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려주면 좋은 사실들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성질 찾아진 거였고요. 다음 두 번째, 저 구체적인 인식 들어가 보면 2차분의 3차죠. 다항식인데 2차분의 3차가 될 거고, 이때 이 분모가 0이 돼요, 안 돼요? 분수함수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주로 분모가 0 되는 값이 없는 것, 즉 항상 0보다 크다 혹은 항상 0보다 작다. 그치? 그런 케이스의 함수가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분모가 0 되면 무슨 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분모가 0 되는 x값에서 점근선, 이렇게 생긴 수직 점근선 등장합니다. 수직 점근선은 뭐 탄젠트 그래프 같은 게 그게 존재하는데 미적분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여태껏 원래 봐야 되겠지. 6평 9평에 나오면 드디어 이제 이것까지 나온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싫다, 이제 뭐까지 하려고. 그래서 작년 30번도 보면 분수함수인데 어떻게 해버렸어? 사인에다가 뒤에 상수 큰 거 빡 더해가지고 0보다 크게 만드셨죠. 그래서 분모 0을 좀 피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장담은 못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을 2차분의 3차식을 차수가 높으니까 가분수라고 하고요. 가분수는 다 뭐로? 대분수로 바꿔주시는 게 일반적인 식 변형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분의 3차니까 대분수로 바꾸게 되면 일단 나누어서 나온 모 1차 나올 거고요. 거기에 이제 2차분의 1차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왼쪽에 있는 이 1차식을 저 함수의 무슨 선? 요 1차 함수면 직선이잖아요. 근데 이게 2차분의 1차 이하니까 무한대 가면 0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요 직선이 점근선이 돼요. 사선의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래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식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fx를 보면 요런 아이디어, 그 다음에 요거니까 요걸 변형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함수 fx와 곡선 y는 f 인버스 x가 만나는 점의 x좌표. 이게 꽤 핫하죠.
이게 꽤 핫해요. 2018년이죠. 작년이죠, 작년. 요즘은 제가 학년도랑 연도랑 헷갈리기 시작해요. 원래 2020년인 것 같아. 그런데 2020 학년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 착각해. 작년 2019년이 아니야 이러는. 예, 어쨌든 2018년 작년인데 이게 언제냐면 10월이잖아요. 작년 6월 달에 나형에서 이 주제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꽤 문제가 됐었거든요. 음. 예전에는 잘 안 나왔습니다. 거의 잘 안 나왔어요. 어떤 경우에? y는 xy 교점이 아닌 것들은 잘 안 나왔어. 근데 이제 뭐 드디어 이제 소재가 여기까지 이제 미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또 하는 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 첫 번째, 증가할 때 방정식의 꼴로 써봅시다. fx equal f inverse x나 fx equal x나 어떻다? 이거는 동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관건은 언제? 감소할 때요. 제발 안 나오길 바라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 감소함수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fx와 xy 교점. 즉 이거는 무조건 교점됩니다. fx와 x의 교점은 인버스 x랑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함수가 뭐 하고 있으니까 감소하니까 이거 있으면 한계예요. 왜? 얘는 증가하고 이거 감소하잖아. 하나는 y는 x 이렇게 있고 하나는 감소해 와요. 그렇지. 쭉 감소하다 보면 y는 x랑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렇지. 자, 다음 나머지 이쪽은 어떤 순간에 존재하더라? 자, fa가 b이고 and fb가 a면 그때 a, b 그리고 b, a 요게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두 교점은 어떤 직선 위에 있어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위에 있을까? 그치, 마이너스인 직선 위에 있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b 위. 왜? 둘이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있는 직선 이렇게 긋게 되면 이렇게 있게 돼요. 거기에다가 이 문제는 살짝 더 업그레이드까지 해놓으셨어. 뭐까지? 저거까지 해놓으신 거야. 기함수 성질까지 들어가야 돼요. 대칭성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fx와 xy의 교점. 만약에 fx가 증가하는데 원점 대칭이에요. 증가하는데 원점 대칭이야. 그러면 이거와의 교점이 x도 무슨 함수예요? 우함수, 기함수. 기함수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디서 만날까? 대칭성 추가. 첫 번째 증가할 때 이니까 기함수 대칭성 추가는 기함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우함수는요? 유함수 대칭인데 우함수는 뭐가 없어요? 우함수는 이런 함수잖아. y축 대칭이잖아요. 역함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함수는 역함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대칭성 그러면 기함수 밖에는 안 돼요. 기함수 중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네. 물론 진짜 문제를 못같이 만들라 그러면 저 기함수 즉 원점이 아니고 옮기면 참 기가 막혀지겠죠. 근데 믿습니다. 출제자들께서 그렇게까지 사악한 짓은 안 할 거라고.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증가할 때 fx equal x는 당연히 기함수니까 0,0에서 만나요. 됐지? 그 다음 만약에 알파에서 만난다면 어디에서도 만날까? 둘 다 기함수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알파에서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 하나 같이 해놓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y는 x가 이렇게 있고 증가하니까 증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셔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 원점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감소할 때가 이 문제 상황입니다. 이건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y는 x는 일단 그어보는데 별 소득은 없습니다. 감소하니까. 함수가 감소해요. 요렇게 감소했다고 합시다. 마치 마이너스 x 세제곱처럼 네, 이렇게 감소했다고 칠게요. 노란색 그래프가 y는 fx야. 역함수와의 교점. 역함수를 직접 그려도 되는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역함수와의 교점이 있다면 기울기 얼마인 직선 위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있을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뭘 지나는 이게 대칭이니까 뭘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에서 될까? y는 마이너스 x와의 교점이겠죠. 그러면 이쪽이 만약에 요거부터 갈까? 알파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알파면 알파 되니까 이 조건 만족해요. 계산기의 핵심이 되는 식은 이쪽이거든요. 그래프로는 요거가 될 거고. 네. 그렇죠. 항상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그렸을 때 무조건 만나는 건 아니고요. 만나는 상황을 만나는 교점들을 이어보면 항상 요점 요 직선이 되겠다는 거예요. 둘이 뭐 대칭이니까 y는 x 대칭이라서 a, a, b, b 여기 있잖아. 자, 이게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요. 살짝 이렇게 벗어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y는 x에 대해 대칭인 위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렇지. 요 점이 만약에 여기 알파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가 될 거고.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안 되죠. 네, 그래서 안 돼요. 네, 그래서 감소할 때 거기다가 대칭성 원점에 대한 대칭 기함수가 추가가 되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원점에서 만나고요.
나머지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콤마 알파에서 만난다. 저 성질을 찾아야지만 이 문제가 풀립니다. 쉽게 풀려요. 안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힌 계산을 저도 안 해봤어요. 하려다가 때려쳤어. 이건 말도 안 된다. 네. 자, 여기서 또 어떤 사실들이 더 발견되고 개발되고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까지 알고 나서 문제에 적용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꼬이면 너무 어려워져서. 자, 이거 아는 상태에서 이 문제 다시 가볼게요. y는 fx, y는 f 인버스 x가 만나는 점의 x좌표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알파, 가장 큰 값을 베타라고 할 때 y는 fx-2 베타 플러스 2 알파의 역함수 gx가 f 프라임 베타 이퀄 2 g 프라임 알파이다. 네. 일단 요거는 잠깐 덮어놓고 한번 해볼게요. 주어진 조건. 알파 베타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 상태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수 y는 f의 x-2 베타 플러스 2 알파의 역함수랍니다. gx. 자, 여기서 이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역함수 y는 gx가 될 거예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대표적인 역함수 관계죠. 특히 미적분 2에서 다루어지는 거. 원래 수특 보니까 역시 이 문제가 있던데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y는 ln x-1 플러스 2. 그 다음 지수함수 y는 2의 몇 승? 선생님 물어보려는 건 뭘까? 이거 두 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2의 몇 승이어야 되지? x-2승 그리고 플러스 1이어야 되겠죠. 그치? 자, 기본은 y는 ln x와 y는 2의 x승 되겠습니다. 얘네 두 개가 서로 어떤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죠. 근데 여기다 이제 평이동까지 겹치자라고 했을 때 이걸 1로 간다는 건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이잖아요. 그럼 역함수는 거꾸로 평이동하면 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는 관계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그러면 요 관계 이용하면 여기서 역함수 금방 쉽게 나와요. 자, fx를 x축 방향으로 2베타만큼, y축 방향으로 2알파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거든요. 즉 평행 이동과 역함수 주제인데 gx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gx는 f 인버스 x를 x축 방향으로 2알파 그리고 y축 방향으로 2베타 평행 이동하게 될 거예요. 두 개 바꾸면 되겠지. 알파 베타. 자, 그 다음 gx에 대해서 f 프라임 베타와 2 g 프라임 알파라고 했으니까 미분을 하겠습니다. g 프라임 x 그러면 이게 f 인버스 프라임 x 마이너스 2 알파가 될 거고요. 따라서 g 프라임의 뭐는 알파는 f 인버스 프라임에 여기 알파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여기서 아까 문제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함수 찾아놓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함수를 못 찾았어. 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 장면에 딱 오게 되면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알파 베타가 교점이라는 게 주어졌는데 여기 뭐 붙어 있죠?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그럼 생각해 봐야 되겠어. 네. y는 fx가 무슨 함수? 기함수 원점 대칭입니다. 그러면 y는 f 인버스 x 이번도 어떻게 될까? 기함수죠.
y는 x 대칭한다고 생각했을 때 대칭성이 바뀌지는 않아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제가 머릿속에서 딱 떠올리는 이미지는 이겁니다. 저는 역함수 그래프 대칭 이동을 시켜서 그리나요? 아니면 그냥 축을 뒤집어 버리나요? 저는 많은 경우에는 축 뒤집고 말거든요. 자, 역함수 존재하는 때 원점 대칭이야. 요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걸 x, 이걸 y라고 했을 때 요게 y는 fx 그래프예요. 원점 대칭이야. 근데 축을 뒤집어. 이게 y고 이게 x예요. 그럼 요 점에 대한 대칭성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예, 그래서 그냥 당연하구나, 맞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드는 이유가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왠지 이거일 것 같은데 그걸 머릿속에서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맞네. 네. 요 기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이용해서. 자, 그 다음 얘가 기함수니까 기함수를 미분하면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미분은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기호는 바꿔주면 돼. 미분하게 되면 얘가 우함수이니까 f 인버스 프라임의 뭐 알파겠구나. 자, 이제 이거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식 봐보면 f 프라임의 베타가 이 f 인버스 프라임 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를 조금 추적해 봐야 되는데 처음 드는 생각은 이걸 거예요. 알파 베타가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잖아. 근데 감소해야지. 잠깐만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 문제 중에 말이 있어요 혹시? 없지? 네.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kx 세제곱 직접 나눠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k는 상수니까 묶어내고 얘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x 세제곱이니까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 뭐 하면 돼?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맞나요?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그럼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k에 이렇게 나누면 x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kx 1차 함수입니다. 원점을 지나죠.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kx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나눠드린 포인터 중에 보면 꽤 이건 아니다. 이거 맞죠? 이게 꽤 유명한 이름이 붙어 있는 곡선입니다. 중간에 보면 저 뒤쪽에 보면 분수함수라고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영어로 뭐라고 써놓은 거 있죠. 우리말로는 뭔지 모르겠어. 뱀인데. 서펜타인 그 뱀이란 뜻이더라고요. x제곱 플러스 1분의 x k는 상수니까 무시하고 요거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x가 음수일 때 음수, x가 양수이면 양수일 거고요. 원점 대칭이니까 대충 이런 유의 그래프가 됩니다.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건 굉장히 정확하게 그려드린 거예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그리면 정말 모양이 희한하거든요. 그 중에 진짜 얄딱구리하게 생긴 게 이거예요. 대부분의 참고서들 보면 이거 그려져 있는 참고서들 보면 이쁘게 그려져 있거든. 어떻게 이쁘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이쁘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직접 그려보면 어떨까요? 이쁘긴 개뿔. 이렇게 생겼어. 실제로 정확하게 그리면. 특징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 이 새끼가 극대인데 극대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들어갑니다. 게다가 중간에 뭐도 있냐면 변곡점도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디서 변곡이야? 알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 그림이 별로 안 이뻐. 이 그림 그려갔다가 문제풀이에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래가지고 저거 그냥 조금이라도 이쁘게 보이려고 만들고 정말 애쓴 게 그거예요. 자, 앞에 봐봐. 로그 함수와 다항 함수 파트 뒤쪽에 이거 아니야 이거 x분의 1n x 있죠. 저거 그리려고 진짜 y축방을 잡아 땡기고 뭐 별 짓을 다 해가지고 스케일은 조금 다르지만 나머지는 꽤 그냥 정확하게 그린 겁니다. 네. 아르트 하는 분이 개형을 그린 게 아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굉장히 자주 듣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3차 함수 이런 게 있잖아. 교점을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처음 하는 학생들이 되게 자주 대칭이네요 이래요. 선대칭처럼 무슨 함수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지? 2차 함수 비슷하게 생각해. 근데 아니죠. 네. 그래서 다소 정확하게 그려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뭐 제 결벽증도 조금 적용했어요. 그냥 그린 건 용납이 안 돼. 여기가 극대 잠깐 맞나? 맞아요. 여기입니다. 1대 2하면 2분의 1인가 뭐 그래요. 자, 이 함수이고요. 얘는 k가 1보다 큰 값이니까 이거보다는 조금은 더 된 상태겠지. 자, k가 1은 여기에요. k가 1일 때 아마 이 기울기가 뭐가 될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건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옥셈 미분법 쓰시면 됩니다. 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요거는 저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x축이 점근선이고요. 특히 무한대로 갔을 때 쫙 달라붙습니다. 중간에 한번 꿈틀꿈틀 해주는 형태. 누가 저거 오므라이스라고 그러던데. 오므라이스 두 판.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네. 자, 그 다음 앞에 붙어 있는 어떤 곡선이 있는데 그 곡선 앞에 이렇게 뭐가 붙으면 1차식, 그죠? 직선이 붙으면 제 느낌은 이래요. 직선이 없을 때는 이 곡선이 뭘 기준으로 그려지는 거지? x축, 저기다 앞에 그냥 0이 더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함수가 있다면 저걸 직선으로 바꾸면 저 기준이 되는 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뒤트는 거야. 이게 이랬다면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다면 이 직선을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 한번 해봐라 라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따로 미분을 안 하더라도 함수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중간과정은 생각할게요. 이게 마이너스 k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kx 이니까 감소하는 직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f 이렇게 되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감소하다가 내려가는데 역함수 존재하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여기서 밑으로 푹 쳐졌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게 극값 존재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요렇게 생긴 함수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 비슷한 걸 거기 맨 마지막 페이지쯤 보면 그려놨어요. 굉장히 못생겼죠? 사선 점근선이 있는 함수 똑같은 거 그려놨습니다. 별로 안 이뻐요. 사인이 되게 예쁩니다. 사인 그리느라고 진짜 사인 그리고 정말 만족했어요. 이건 진짜 나름 예쁘게 그려졌다. 근데 저런 식의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것들 따로 구체적인 미분 그다음에 증감표 계산 별로 안 했잖아요. 그렇지? 그냥 그래프 개형을 꽤 정확하게 추론한 건데 첫 번째는 기본 그래프 몇 가지 종류를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무슨 영어 단어장 들고 외우듯이 외우면 안 되고 문제 풀면서 익혀지셔야 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런 짜잘한 스킬이야. 스킬이라고 하기도 좀 거시기 한데 두 함수를 더하고 빼고 할 때 하나가 직선이면 그 직선에다가 뒤에 있는 곡선을 얹으면 되겠다.
어쨌든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군데 이상 만나려면 y는 x랑은 안 만나죠. 게다가 최대 최소는 제일 왼쪽 제일 오른쪽에서 만나는 점이에요. 제일 왼쪽 제일 오른쪽. k가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kx는 더 누워 있겠죠. y는 누워 있나? 더 서 있겠지. 마이너스 x.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같은 거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그림을 너무 잘못 그렸네요. 다시 그리자. 이쪽에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kx 조금 이러면 너무 심한데? 부러졌어. 제발. 자, 이게 y는 마이너스 kx고요. 저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쳐졌다가 원점 통과하고 다시 달라붙어라.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가 아마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어쨌든 베타와 알파의 관계를 살펴보면 뭐 이거는 모른다고 치더라도 제일 작은 값이 알파, 가장 큰 값이 베타이니까 이게 알파, 여기가 베타면 F 알파는 베타이고 F 베타는 알파일 것이다. 요거는 반드시 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그러면 요거 F 인버스 프라임 알파가 F 베타가 알파 여기에서부터 나오죠. F 베타가 알파니까 F 인버스의 알파가 뭐가 되고 베타가 될 것이고 F 인버스 프라임 알파는 뭐분의 1 되지? F 프라임의 베타 분의 1 이렇게 되죠. 요거 역함수 미분법 내용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F 프라임 베타가 F 프라임 베타 분의 1 곱하기 2니까 2가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찾은 결론은 이거네. F 프라임의 베타라는 게 마이너스 루트 2일 것이다. 왜냐하면 감소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어서 꽤 까다롭습니다. 객관식 아니고 주관식으로 풀으라 그러면 더 떨어졌을걸요. 근데 한 10% 정도까지 걸릴 것 같아. 학생들이 이거 되게 잘 찾더라고요. 특히 재수생들이 이거 되게 잘 찾아요. 나보다 더 빨리 찾아. 저는 저게 되는 걸 이론적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직관적으로 빨리 잘 찾더라고. 자,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거 바로 찾아서 이용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거죠. 아까 제가 정리했던 내용인데 원점 대칭인 경우에는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뭐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걔네도 원점에 대해 대칭이면서 대칭인 위치에 나올 수밖에 없다. 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아니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요. 그럼 두 가지 조건 나왔습니다. F 프라임의 베타가 마이너스 2인데 베타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즉 여기다 조건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F 베타가 마이너스 베타다 추가하면 될 거예요. 그럼 함수 fx에 대해서 미지수 k 하나 있는데 조건식이 2개 나와 있어. 근데 이때 보면 베타라는 새로운 미지수가 등장해요. 연립하면 풀 수 있겠지. 즉 이렇게 되는 거죠. 베타 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k의 베타 세제곱. 요게 f 베타입니다. 그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하나 있고요. 다음 이건 미분해서 베타 대입하면 루트 2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이제.
미분해서 대입해 볼까요? 미분하면 베타 제곱 플러스 1 제곱 분의 분자 미분하면 상수는 물론 이거 앞에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세제곱이니까 3 베타 제곱에 분모 그대로 베타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분모 미분의 2 베타 분자 그대로 베타 세제곱 관계 마이너스 루트 2다. 이제 이거 두 개 연립해서 K 구하고 그 다음에 베타 구하면 되겠습니다. 나누면 K가 사라지니까 베타가 구해지겠네요. 그리고 거기가 대입하면 K 값도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계산은 생략해도 되겠죠. K 숫자 더럽네요. 자, 그래서 역함수에 대해서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및 역함수 미분법 지금 여기까지 문제가 발전해 있는 것 같아요. 또 뭐가 만들어질까? 그건 뭐 기다려 보면 되겠죠. 네, 도함수의 활용편 궁금하신 문제 좀 같이 보겠습니다. 되겠어요? 네. 없습니까? 오케이. 헉. 어떻게 다 하지? 잠깐만요. 최선을 한번 다 해보죠. 내용 우리가 1220 아니었어요? 끝까지 다 하지는 말자였던 것 같은데 1222번까지 26번까지인가? 1226번까지 하라고 했어요? 왜요? 지각해놓고 진짜. 이러지 말자. 내가 왜 정신줄을 놓고 있지? 정신 차려. 일단 1100번 때까지. 칠, 3, 7, 4, 7, 5, 7, 6 1170번 요게 인기 있네요. 뭘까? 1137번 네.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y는 fx 위의 점 4, f4에서의 접선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 직선 L은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게 그 전에 뭔가를 해보지 않았더라도 문제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거일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해봤을 것 같아. 그 전에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4,F4에서의 접선이잖아요. 자, x좌표는 4라고 정해져 있는데 y좌표 F4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럼 접선 이렇게 긋는데 이사분면 지나지 말래. 이렇게 되는 얘기겠죠. 그 다음 이쪽에 있어요. 역시 이사분면을 지나지 말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치. 네.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뭐 이런 말일 텐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나 직선 L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함수 gx가 x 곱하기 f2x인데 g'의 2의 값을 구하세요. 나 조건에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넓이가 2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럼 f4가 양수일 때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생각했듯이. 가 조건은 그래프 모양을 지정해 주는 것 같아요. 4,F4 접선이 여기가 F4라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2가 돼야 돼. 직각 2인, 넓이가 2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여기가 2라 해야 되겠죠. 이쪽은 마이너스 2. 다음, 이거가 여기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접선을 긋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사분면 안 지나니까 이렇게 그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가로축 원점과 x절편 사이 거리가 4보다 커져요. 그렇지. 그래서 넓이가 2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안 되네. 그래서 그냥 요 상황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거든요. 길이가. 이거 45도니까 이것도 2라는 것도 알 수 있어. F4가 2예요. 지금처럼 그림으로 저는 먼저 풀고 싶습니다. 그림으로 풀면 다 나온 것 같아. F4는 2이고요. F'4는 얼마죠?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하면 답 나오겠습니다. 다음 40